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서진이네 시즌2를 몰래 훔쳐보는 중국인 반응과 이 서진이네 시즌2 때문에 불거진 도가 넘는 노골적인 유튜브 속 중국인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서진이네 시즌2가 아이슬란드에서 시즌2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낯설었던 아이슬란드 현지인들이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은 시청자들의 마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실망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다 촬영이 끝나고 방영적인 쇼를 다시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국의 짝퉁 방송처럼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가짜 손님을 출연시켜 나중에 더 논란이 되는 방송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채널 한류클라스TV 말고 정치클라스TV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 채널의 구독자가 이 채널의 2배 이상 됩니다. 채널 이름과 비슷하게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다뤘고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따라오고 누구보다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인 혐오가 늘어나는지 그 시초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또 누가 선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혐오 영상으로 혐오 코인을 모으려는 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5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그동안 유튜브 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버 레카들의 먹방 유튜버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레카들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이 유튜버에서 노골적인 혐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혐오의 시작은 바로 일베들이 유튜브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일베 집단들이 처음 유튜브에서 정치적 극우 성향으로 극우 코인을 획득하는데 이 혐오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땡과 김정땡이란 자들이 종북 이슈로 혐오 코인을 모으면서 재미를 보더니 두 사람이 어느 날 갈라지면서 안정땡은 종북 코인, 김정땡은 중국 혐오 코인으로 두 파로 나뉘어 유튜브에서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두 부류는 혐오를 조장하다가 유튜브에서 퇴출당한 상황이고 이 안정땡이란 인물의 제작격인 베인땡은 이젠 반패미 여성 혐오로 혐오 코인을 모으다 지금은 잠잠해지는 상황입니다. 김정땡이란 자는 가짜 박사학력으로 아시아 역사학자처럼 주장하며 구독자를 현혹하다 지금은 책보땡이란 유튜브에서 얼굴을 숨기고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또한 검증도 되지 않는 한국 고대사를 가지고 구독자를 현혹 중입니다. 결국 이 갈래에서 뻗어나와 유튜브에서 혐오를 조장하며 못된 짓을 다하며 이번에 그 가면을 벗게 된 그룹이 바로 사이버 레카 연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류는 적으로 돌리며 공격합니다. 이 사이버 레카 연합의 영상에 중독된 자들은 무조건 반중 친일입니다. 결국 이들도 중국은 나쁜 나라, 일본은 좋은 나라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들이 만든 유튜버상의 중국 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중국 교수와 중국 학생들의 AI 목소리를 만들어 그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시청자를 현혹시켜 엄청난 조회수를 끌다가 그 거짓을 계속해서 지적당하자 채널 이름을 바꾸고 요즘은 중국 유튜버들의 한국 혐오 영상을 가져와 영상을 만드는 채널이 솔직한 여땡TV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가짜 AI 영상을 만들어 시청자를 속이다 요즘 갑자기 솔직해져서 영상을 만들면 과거의 못된 짓이 없어지나요? 또 요즘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해외 감동사연 영상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한국의 감동사연을 올렸는지 출처도 밝히지 않고 챗 GTP가 만든 가짜 소설 감동사연을 AI 보이스가 읽어내려갑니다. 딱 봐도 가짜인데도 이것에 속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감동사연 영상들도 중국 혐오 사연이 인기를 끌자 모두 다 그런 혐오 위주의 가짜 사연을 만들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중국과 일본을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해 그동안 많이 비판해 왔지만 인종, 인간을 비판하는 영상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그 잘못된 정부, 잘못된 당사자, 잘못된 집단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중국인은 무조건 싫다, 중국인은 얼굴도 보기 싫다라며 혐오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틀 전에 일본 도쿄의 한 일본 식당에서 중국인 한국인 출입금지 편말을 내걸어서 분노를 샀지만 어떤 유튜버도 이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중국 혐오 영상이 더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이 일본 이슈를 다루기보단 하나라도 중국 혐오 영상을 올리기에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중국 혐오 영상들은 중국 전체가 한국을 혐오하고 있는 것처럼 쇠뇌를 시킵니다. 나에게 직접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꼭 내가 중국인들에게 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중국 혐오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중국을 알까요? 중국 유튜버들도 한국 욕을 하면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한국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 공생관계인 거죠. 여기서 중국 혐오 영상을 만들면 그것을 가져다 중국에서 조회수를 높여 돈을 벌고 중국에서 한국 혐오 영상을 만들면 여기 유튜버들이 그걸 가지고 조회수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슈에 춤을 추고 그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은 그런 영상에 들어가 자기 위로를 하는 시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고 일본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중국 반응과 일본 반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을 아는 것처럼 떠드는 요즘의 유튜브 세상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열풍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에 매몰되어 조회수 장사를 하는 유튜브 가짜 영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나면 출처 없는 혐오 영상은 댓글로 이 출처가 어디인가요? 라는 댓글 하나라도 남기며 그 영상에 동조했으면 합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혐오하는 인간들이 반이라면 한국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진이네 시즌2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한국이 좋아서 오는 관광객일까요? 혐오해서 오는 관광객일까요? 정말 사이버레카 같은 유튜버가 활개치는 유튜버가 아닌 건강한 유튜브를 만드는 것은 소수의 유튜버들이 아니라 다수의 시청자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은 서진이네 시즌2를 몰래 훔쳐보는 중국 반응입니다. 최근 편을 봤는데 맛집 시리즈를 오랫동안 안 봤음에도 여전히 익숙한 일상이다. 문득 박서준이 갑자기 퉁퉁 부어오르고 머리도 늙어가는 것을 보았다. 정말 헝클어져 있어요. 아이슬란드 레스토랑의 장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새 멤버 고민씨는 정말 사랑스럽고 열심히 일하고 빠른 사람입니다. 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의 감탄을 표현합니다. 한국 예능에 자막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한국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 식당을 보는 줄 알 정도로 중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고민씨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네요. 아이슬란드는 너무 추운 것 같아서 밥 먹을 시간에 가게가 보이면 안으로 들어가나 봐요. 날씨 36도의 이 예능을 보는 게 정말 여름 더위를 식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 예능은 촬영을 잘한다. 그들은 먼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뒤 상황에 대비해 편집을 망치지 않고 집중했다. 레스토랑과 프로듀싱을 진행하며 각 멤버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텐션이 돌아왔습니다. 좋다. 이미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도시와 비교하면 추운 북유럽의 따뜻함은 음식이 주는 편안함을 2배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거의 절반을 아낌없이 줬는데 단조로운 한식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군요. 거대한 중국 음식 라이브러리가 뒷받침되는 중국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가? 이번에도 꽤 괜찮네요. 2층은 식당이나 기숙사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 예능을 보면 중국 예능은 정말 열심히 해야죠. 중국 예능은 베껴도 이런 예능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번 시즌이 너무 좋아 고민씨에게 반했어요. 이번에는 인턴들이 지난번보다 더 활기차네요. 금요일은 기대가 가득하고 첫 시즌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돌아왔어요. 고민씨 너무 사랑스러워요. 추가 포인트, 추가 포인트. 첫 번째 시즌보다 잘 제작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박서준은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퀄리티가 높은 레스토랑이 없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가득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고민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녀는 항상 꼰대 같은 이서진까지 웃음 짓게 합니다. 이 시리즈는 영원히 볼 수 있어요. 이번 시즌은 분명 두 번째인데 특히 우식의 새 인턴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새 레스토랑의 장식도 매우 북유럽스럽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능은 빨리 다음 회가 보고 싶어요. 고민씨 너무 귀여워요. 꼬리곰탕 처음 봤을 땐 또 만들고 싶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꼬리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직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익숙한 공식으로 예능을 감상하며 기분을 풀어보세요. 이 쇼를 제작한 제작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민씨의 신입 인턴이 100배 더 재미있네요. 나피디는 아이슬란드를 정말 좋아해요. 나피드가 촬영한 아이슬란드 시리즈는 참을 수가 없어요. 또 가보고 싶은 고향이에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오늘은 쓸데없는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즘 서준이네 시즌2에 달리는 건전한 비판이 아닌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되어 잡설이 긴 영상이었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